네, 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갈게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일장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장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실린 종목에서 우리는 어떠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화면 먼저 확인해 보시죠. 두산 로보틱스가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위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3, 4위 나란히, 그리고 LNF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시세 만들어낸 구간에서 지금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1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5위에 한 번 더 시세를 뿜어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2거래 연속된 모습이네요. 저희 잠시 후에 AS도 요청은 드리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위원님. 오늘 거래 실린 종목들의 특징들 어떻게 저희 잡아볼까요? 일단 가는 놈만 간다. 일단 더 간다. 네, 가는 놈만 가고요. 일단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장 방향성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은 돈 벌기 어렵죠. 정말 말 그대로 주도주 또는 대장주, 정말 시장보다 강한 종목, 이런 종목에다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아마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여기에서도 글쎄 한 20-30번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 추천도 드리고, 되게 많이, 거의 사실상 제가, 거의 투자를 이름해 드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달 초부터 특히나 네, 강조를 해주셨죠. 정말 많이들 돈을 버셨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의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또 그 돈이 추세를 만들었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자금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분명한 것은 내년서부터 우리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축소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게 될 것인데, 자, 주식 시장은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게 되면은 거의 대다수가 환호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성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바이오가 그러했었고요. 줄기세포 정말 그랬었죠. 심지어는 서해 바다에서 금화를 꺼내내면 그 안에 이와 같은 금화가 몇십조 원씩 있을지 모른다는 그 상상력이 엄청난 시세를 만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어떻게 팽창할지 성장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좀 들어와 있고, 그와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테크라든지 기타 등등의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동반 상승세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부로 시작을 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의 자금이 좀 흩어지면서 전반적인, 오늘 아침에 SPG가 상승하듯이 전반적인 동반 상승세를 좀 기록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은 또 여쭤보겠지만 5종목 쪽에 세 종목이 2차 전지거든요. 오랜만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조금은 무리일까요? 저는 항상 기준이 돈입니다. 예, 돈인데, 제 기준상 지금 2차 전지 추세를 돌리기에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되었던 에코프로 BM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지금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었던 양극재 기업, 혹시 앵커님 답변 혹시 가능하실까요? 에코프로 그룹주 쪽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가장 상승률이 높은 건 LNF죠. 아, LNF 최근에 네네. 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탄력도를 보시는군요. 예, 가장 작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LNF를 대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대장으로 인정하려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나가야죠. 거래대금 5천억, 1조 원 이상 발생을 해줘야죠. 근데 그러기에는 시장에 자금이 없고 또 로봇으로 많이 가 있고 또 LNF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작은 수급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 것 뿐이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나쁘지 않은가 해서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해주는데, 이걸 정말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인정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를 좀 봐야 되는 네, 시장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공략주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11월 초부터 계속해서 로봇에 힘주면서 저희한테 종목을 주셨던 위원님이신데요. 그러면서 수익 든든하게 챙겨주셨죠. 오늘은 어떤 종목 골라오셨을까요? 오늘의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반도체네요. 이제 반도체를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다 좋아요. 두 종목 말고면 그러면 그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쪽에서는 모두 다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오랫동안 비추세는 말고, 네. 그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저점을 높여주거나 최근에 상장했었던 반도체 주주는 좋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 빼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군들은 힘이 없어요. 오히려 SK하이닉스 외 DDR5라든지 HBM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 성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산 테슬라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후 공정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독점 기업입니다. 뭐 사실상 거의 뭐 과독점이 아니라 거의 독점이라고 해도 될 것이고요. 이 말은 1등이라는 뜻이겠죠. 자, 시스템 반도체가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SOC라고 하죠. 시스템 온칩. 즉 우리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 어떤 특수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반도체를 뜻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 간에 점차 그 부피가 작아지고 있고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가 반도체 내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산업이 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하이닉스, TSMC, 삼성전자 모두가 이런 시스템 온칩에 대해서 관심도를 더 높여가고 시장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슬라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자, 이게 좀 가격이 좀 뭔가 좀 잘못 제가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아,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HS 설정상 지금 잘못돼가지고 종목 연동이 안 돼가지고 네. 두산 로보티스가 커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9만 원이어가지고. 벌써 그러면은 예, 점점 벌써 9만 원이 됐나 하루 만에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예. 구간에 63,700원, 예, 6% 맞습니다. 상승률입니다. 네, 이게 좀 상승세가 제가 대본 작성할 때 조금 늘어서 일단 중요한 지지 가격 57,000원 이 가격까지 오면은 그냥 모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9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4,000원. 되도록이면 매수 평단가는 57,000원 부근에서 잡으시는 것이 끌고 가기 아주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내에서 지금 다 좋다라는 테두리를 설정을 해주셨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전공정보다는 여전히 후공정 가는 쪽에 간다라는 쪽에 저희 무게중심 실어도 될까요? 아, 후공정도 전공정도 좋고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에이징 렌즈도 좋고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 좋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라는 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러면은 그 안정적인. 종목 안정적이면서 탄력도가 단기간에 좋을 만한이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이런 종목은 횡보하다 조금씩 저점 높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양봉이 나오죠. 예, 그러한 시세에 여러분들은 파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시세의 포인트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마감한 이후에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에 로봇주의 변동폭 커졌는데요. 저희 두 종목 핵심 종목 어떻게 AS 진행해 볼지 그에 대한 팁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양대 지수 상승권에서 장중 고점 부근까지 탄력을 강화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변화 요인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세시를 기점으로 외국인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거래가 이렇게 마침표가 찍혔는데요. 11월 1일을 한번 기억을 해보니까 2300선에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2520선까지 이렇게 성큼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본다면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땐 양봉 세우면서 마무리가 된 건데요.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오후장의 탄력이 특히 더 두드러졌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변화가 오후장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장중 저점 대비로도 그리고 시가 대비로도 2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48% 정도의 상승률이었고요. 코스닥은 더 그보다 강한 탄력이 확인이 되면서 1% 넘게 올랐습니다. 장중 대다수의 시간을 828선 그러니까 820선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고점을 뚫어내는 구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는 점 특징입니다. 수급적으로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어떤 종목 쪽으로 유입이 됐는지 조금 더 꼼꼼한 체크는 필요할 듯한데요. 일단 양대 시장 가운데 차례로 거래소 시장에서의 시장 흐름을 살펴보시면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막판에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장중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2시가 됐고요. 3시로 가면 조금 더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확인이 됐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4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확인이 됐습니다. 막판에 대량의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다는
주었다라는 점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1,000억 원 넘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수급 상황 조금 더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129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짝에서의 금통위를 잘 소화한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금통위 날은 환율 변동성이 대체로 적습니다. 오늘 짝에 거의 제자리 걸음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을 챙겨보시고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1280원대는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유가증권 코스닥의 수급 현황을 한 번 더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물량을 좀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대다수의 시간 동안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막판에 되돌림 강하게 나왔고요. 700억 원가량의 8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막판에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이 살짝은 줄었다. 연기금 쪽에서 물량도 살짝은 줄었다라는 점 특징, 외국인 쪽에서 막판 매수 전환 특징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막판에 대량의 물량이 들여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8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오늘 기록을 했는데요. 월 말의 드레싱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막판 드라마틱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 유입 어디로 향했는지 한 번 더 체크는 꼭 필요할 듯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갔나 봐요. 한 번 더 확인은 해보셔야겠습니다만 가수급입니다. SK 하이닉스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뚜렷하게 막판 확인이 됩니다. 지금 주가를 확인해 보셔도요. 2.68%가량의 플러스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장중 고점 부분 막판에 외국인의 물량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특징,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강보합권 정도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강했네요. 지수 연동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1.6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에코프로 BN 역시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고점 부근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고점 부근 4%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한 번 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적으로 막판의 변동수가 커서요. 일단 수치는 확인을 이렇게 해보고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의 막판의 움직임, 외국인 쪽에서의 이렇게 드라마틱한 매수를 강하게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향한 쪽에 대한 종목의 흐름에 관심이 필요할까요? 월말 마무리 이렇게 됐습니다. 전략 고민 함께 해주실까요? 일단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좀 추적을 좀 해보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코스피 200 종목 정말 느려가지고 답답하고 잘 거래 안 하시죠? 자, 제가 아마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배당주라든지 또는 어떤 중대형주, 수급이 좀 강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뭐 HG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그 말씀드렸던 시점보다 10%, 20%씩 다 갔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은 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고 오히려 기관 쪽이나 외인 쪽의 어떤 프로그램 수급은 지금 주도 섹터, 즉 말 그대로 코스피 200 종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그런 종목군들을 좀 핸들링 하는데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을 그런 관점에서 함께 좀 보아주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점 부근에서 탄력에 있는 종목들, 그러면은 가던 종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팁을 더 주신다면요. 가던 종목이라면 제가 잘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만약에 네. 고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저항 매물이 없이 시원하게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믿음을 줘도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신고가죠, 네, 사실상. 이제 잠시 후에 뭐 AS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가령 예를 든다라면 뭐 이거 홍보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투매가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 최저점에서 아랫꼬리는 사실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만든 그 아랫꼬리인데 그 포지션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이 지금 거의 이틀 동안 거의 20% 가까이 또는 10%가 한천 넘게 수익을 이제 가지고 있고 비중도 많이 실었는데 자, 그러한 매매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시장에 이런 격언이 있죠. 주도주는 절대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는 그 돈들이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세를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못 빠져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또 신고가 갱신 종목은 지금부터라도 관종에 다 넣어두세요. 다 넣어두시고 그 종목이 신고가를 돌파했던 그 저항 가격대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모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저항 가격을 이탈한다.
가볍게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 원칙만으로도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로봇에 힘주신 거는 자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AS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종목을 받아볼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두 종목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사이즈가 크고요.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아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오늘 강했던 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2191 이틀 2주 연속으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모두 가뿐히 넘은 구간에서 저희 AS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보호해수 물량에 대해서도 경계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챙긴 자리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야기 들려주시죠. 일단 보유수 물량 같은 경우에 두산 그룹들이 사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던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뭐 무서워서 피합니까? 뭐 일단 이래서 저래서 어쨌든 피하는 것이 상식인 것은 맞고요. 그 전까지 이제 소위 지금 구간은 방송상에서 참 이런 표현을 쓰기 참 그러긴 한데 칼춤이라고 하죠. 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제 칼춤을 출 수 있는 구간이다. 즉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단기간 내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또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그리고 오전장 매매, 오후장 매매 확실히 구분 지으셔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물론 수익 포지션이라면 수익금 담보로 끌고 가면서 물량을 더 실어주는 전략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이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이고 아마 내일장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좀 크게 나타날 텐데 혹시라도 10만 원을 돌파해주면 끌고 가도 되겠지만 1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제 하차를 좀 해서 주말에 돈 좀 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여기도 다시 한번 봐도 될지 네. AS 겸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해서 가는 날도 있었지만 그리고 다음 타자인가 싶었지만 계속 물음표가 달리기도 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받아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지금 구간에서는 흐름 잡고 갈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11월 28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한 5천억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거의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툼에 송가지만 저와 관련되신 분들이 다 밑꼬리 만들어 주시면서 다 잡았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끌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20만 원 저항 가격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상 신세계가 좀 열린다. 2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소 조금 아쉽지만 뭐 5%든 10%든 수익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0만 원 돌파하면은 이빨 꽉 깨물고 버티시고요. 20만 원 돌파를 실패하면은 단기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20만 원을 돌파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여유를 가져도 된다라고 저희 정리를 할까요? 일단은 확실한 것은 두산 로보틱스가 뭐 급락이라든지 네. 하한가라든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그 조건 하에 20만 원 돌파한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전략대로 끌고 가셔도 되고 그것이 만약에 돌파를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 다 매도하고 맛있는 거 드시길 바랍니다. 그 돈으로. 알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달간의 거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데요. 양대 지수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장 기준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선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기분 좋은 분위기 다음 달에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첫 거래 준비하면서 저는 일단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희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